오늘 방송 저희가 시작하고 쭉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극우라고 표현되는 네. 앞서 그 대구 유세 현장에서의 행위도 그렇고 네. 어떤 정치 세력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대선이 어떻게 생긴 대선입니까? 비상계엄으로 내란 네. 이런 것들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계속 얘기되는 것은 이상한 일들의 반복이에요. 지금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퇴직 후에 대학 강단에 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부산대학이라든지 서울시립대라든지 뭐 교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네. 이 학교에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켜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중에 한 사람은 옥중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 사람을 교수로 쓰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모르겠어요. 내 주변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이게 정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전 그래서 저는 요즘에 SNS 활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 제가 만나는 그 극우 성향의 분들은 제가 느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이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결국 마무리는 너 중국인이구나. 그냥 모든 게 그냥 그렇게 끝나요. 너 빨갱이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치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융치료나 사법적인 강력한 처벌만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쫄리게 할 수 있는 거지 대화와 타협 이거는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제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건 치료의 영역이더라고요. 아이의 비상계엄 자체의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고 김문수는 청렴하고 이준석은 똑똑하다. 이 프레임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방어하는데 거기에 어떤 제동을 걸거나 다른 의견을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은 너 중국인이지. 맞아요. 이렇게 끝나요. 아까도 중국 공안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광기라는 표현이 저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정도는 광기다. 그럼 이 광기의 정치를 누가 만들었느냐? 윤석열이다. 2년 내내 반국가 세력하고 간첩 이렇게 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그걸 받아들여서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거나 간첩이거나 빨갱이거나 이런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분들도 치료가 필요한데 가장 이제 윤석열에게는 감옥 치료부터 빨리 해서 더 이상 발언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내란 사태 진행이 됐고 그 이후 12월 6일 날 있었던 일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비화폰 서버를 확보했고 12월 6일 윤석열과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당시 통화했던 내역이 원격으로 삭제됐다라는 정황이 지금 알려졌고요. 그 이유도 그러니까 12월 6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12월 7일 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 전체 내용을 삭제하라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이 또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뭔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확실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묘해요. 그 외에도 지금 CCTV 영상이라든지 뭐 안과 관련된 거 또 대통령 집무실 혹은 그 대접견실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같이 사람들 모였다고 했던 그 관련된 CCTV 이런 것들 지금 다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제 한덕수, 최상목 전 권한대행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들, 장관 그리고 소환돼서 다 조사 받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어떤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는 건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진술과 다른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CCTV 영상을 보니까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이상민 같은 사람들이 과거 검경 조사나 내지는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했던 발언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차이인지는 아직 뭐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보면 한덕수는 그렇죠. 난 개엄 몰랐다. 개엄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최상목은 그 유명한
쪽지를 받아가지고 뭐 접어 예. 가로로 쪽지를 받아서 접었나 뭐 가로로 세 번. 네. 뭐 접어가지고 차관 옆에 있는 차관부한테 줬다. 뭐 네. 그거. 보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저 테이블에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저기 뭐 단전 단수 뭐 이런 거 봤다. 단수호흡인가? 예. 뭐지?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게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 정황과 다른 무언가가 CCTV 장면에 뭔가 있는 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윤석열 내란 수계 재판이 이렇게 비공개로 가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선이 왜 보궐로 열렸는지에 대한 원인은 정확하게 윤석열에게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죄들의 엄청난 증거들을 국민들은 노력하지 않거나 노력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기현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였죠. 누가 룸살롱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어서 가서 사진만 찍고 나온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덕수 최상목 출국 금지했다고 이제 예. 속보가 뭐, 뜨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 경호처 멤버들 있죠. 그렇죠. 김성훈 전 차장하고 이광우 전 본부장 여기도 계속 출국 금지 연장했다라는 속보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내란 이후에 계속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관계자들을 빨리 구속 수사해야 되고 증거인멸을 막아야 되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잘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점점 의심스러운 정황은 심지어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는 건 아니냐. 국정원 측과 김건희가 수사한 이런 의혹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은 한 사람의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뭔가 은폐되어서 이 계엄이 이루어지게 된 많은 권력 기관들의 문제가 덮이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다뤄보겠지만 비아폰 삭제까지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됐다라는 건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란을 일으켰던 것은 윤석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권력기관들이 개입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나 응징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현상이 단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런 걸 단절할 기회를 꼭 주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뭐 선거에 이기거나 지거나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대선이 모든 뉴스를 다 집어 먹어버리면 맞습니다. 대선 이후로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어느 정도 밀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12월 6일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홍장원 전 1차장이 그러니까 윤석열과 통화해서 이번 기회에 싹 잡아서 정리해라. 그리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주겠다. 뭐 돈이면 돈, 인력이면 인력, 뭐든지 지금 이 방첩사 지원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홍장원 차장이 그 폭로하고 네. 그 이후에 이런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금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봉식 전 경찰청장은 헌재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과 통화를 할 때 무엇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가정사. 뭐 그 개인적인 가정사로 자기는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누가 가정사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지. 근데 왜 이걸 삭제했냐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지. 모든 의심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도대체 이제는. 어떤 가정사면 뭐 자기 친형이 김정은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계엄을 할 수 어떤 가정사였을 때 뭐 이게 계엄이 가능한 거예요? 그 동생이면 동생이지 친형이 될 수는 없잖아. 어리군요. 동생이죠, 나는 동생이죠. 김정은 얼굴이 너무 좀 나이가 들어 보여가지고. 그리고 거의 아들뻘일 거야. 그래요? 어떤 가정사인지 너무 야. 궁금해지네요. 근데 뭐. 가정사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김봉식 청장이 그렇게 예. 네. 그러면 가정사라고 하면 윤석열의 가정사인데 네, 윤석열의 그러겠죠. 가정사가 있을 게 이제 뭐가 있을까? 김건희 우리가- 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가족이 이제 김건희 앤 반려견 반려묘 등이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저는 여기에서 언급하신 그 대목이 어쨌든 비와폰 정보를 원격 삭제하려면 누군가가 삭제 지시가 있거나 삭제를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단순히 뭐 여기 가서 당연하죠. 쓱 지운다고 이제 뭐 우리 이제 컴퓨터에 뭐 쓰다 잘못해가지고 지우는 거하고 그쵸, 다른 그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접근 예. 권한이 있는 사람, 그렇죠. 비와폰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뭐 경호처의 그 어쨌든 차장을 맡고 있었던 김성훈 차장이 최소 그 고위 간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투킴스라고 부르는데 김성훈 차장이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 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 가정사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이번 이 계엄 국면에서 늘 나왔던 얘기지만 윤석열 혼자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은 제로다.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다 나올 가능성도 제로다. 실제로 이 모든 기획과 실행과 이 모든 것은 전문가의 손길도 있지만 실제로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누군가가 정신적 지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김건희도 이 계엄에 이 내란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김봉식에게 언급을 했는가? 특히 가정사라고 한다면 김건희 이름이 언급될 수도 있고 네. 김건희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그런 대목이 지워질 가능성 뭐 이런 건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런 게 알려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뭐 이건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결국은 그 윤석열 체포 방해 관련돼서 그 맞습니다. 혐의로만 이 증거들을 뭐 수사나 재판에 쓸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란죄 재판에 이 증거들이 쓰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람, 그 또한 지기현 판사입니다. 관련해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 지휘하고 있는 판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제 뭐 법정에서는 이 검찰 측하고 피고인 측하고 약간의 공방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봐야죠. 재판이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6월 3일 이후에는 좀 공개가 되는 지금 방향으로. 6월 9일이 그 이후에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공판인데 네. 그때 결론이 날지 그리고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사실은 뭐 시민사회나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이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고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일단은 김건희가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만 불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럼요. 검찰은 왜 이렇게 김건희가 뭐 개인적인 이유라는 등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로 안 한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관대할까 의심이 계속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사실 저희가 이제 법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오인혜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에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할 의지를 갖고 구속수사를 안 풀어주시거나 체포를 시도했던 단계에서 조금 더 단호하게 하셨다면 감히 비아폰을 이렇게 삭제한다던가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게 무서워서라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윤석열의 구속에서 풀려난 그것 자체가 경호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신호가 무엇인가. 윤석열과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주는 신호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해서도 풀려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참 법원에 제가 요즘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저는 TV토론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있을. 네, 오늘 마지막 TV토론이 있잖아요. 아까 김 평론가님께서 네네. 이준석이라는 박씨예요? 후보는 네. 죄송합니다. 예, 박씨긴 한데 김영식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 저 사실은 저희 몇 달 만났는데. 김영식도 괜찮아요. 다음에는 오영식으로 해주세요. 나 진지하게 말하려고 네, 했는데. 괜찮습니다. 네, 김정은에 제가 잠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뭐 펌핑? 이슈 테이킹을 이슈 굉장히 네, 잘하는 맞아요. 후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난번 대선 토론 때 장애인의 이런 갈등 어떻게 생각하냐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하는데 근데 그 갈등을 타협하고 줄이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 거지 그 갈등이 벌어졌을 때 편을 가르고 혐오를 조장하는 건 정치인이 가장 하면 안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토론을 보실 때 누가 자꾸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가 누가 자꾸 친중 프레임으로 진실을 왜곡하는가 이제 정말 선거가 끝나면 폭력이나 혐오는 특히 정치에서 사라져야 우리 사회도 조금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하면서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평론하는 것하고 대선 후보가 되어서 자신의 어떤 정책을 펼쳐나간다든지 다르죠. 국민들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라는 부분을 TV 토론을 보시는 내내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김영식 평론가는 할 말 없습니까? 저는 이따 2부에 또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고영식이 되도록 나. 예, 고현준의 뉴스바이 다이브니까 네. 고영식 평론가로 불러주십시오. 네. 자, 오늘 1부 함께해 주셨던 오윤혜 씨와 전현 평론가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우리 영식이 네. 무슨 영식이라고 부르지? 아무튼 뭐 네. 여기 이제 또 오영식도 나오고 오윤혜 씨, 오영식. 죄송합니다. 그러네. 오늘은 오영식으로 갑시다. 예, 오영식. 오영식 괜찮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오영식 평론가하고는 2부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틀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시기를. 네. 네. 자, 투영식 어때? 투영식. 좋습니다. 전 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두 분간의 인사 나누죠. 전현무 평론가, 오윤혜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